어떠셨나요? 세상이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라는 책이었어요. 고야마 아키노리 저자가 지었고요. 최하연 번역가가 옮기셨어요. 피카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참 맞아요. 누구나 고독을 느끼고 내가 즐거울 때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 불현듯 어느 날 갑자기 외로움이 확 느껴지는 날? 그런 날이 다들 있으시죠? 저자가 알려주는 팁이 하나 있는데요.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꽤. 머리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좀 외롭게 느낄 수도 있고, 그럴 때 막 누굴 탓하기보다 오늘 날씨가 좀 별로라거나 그렇게 좀 내 탓도 남 탓도 하지 않을 그런 이유들을 좀 찾으면 자기 혐오에 빠질 일을 좀 줄여준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날씨가 영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일본 책이라서 욕조가 사람들이 다 당연히 있을 것처럼 책이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욕실이 있는 집이면 집이 아무리 안 좋아도 욕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사이즈는 아니더라도 반신욕 같은 걸 하는 문화라서 그런 것 같아요. 따뜻하고 기분 좋은 샤워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뭔가 좀 개운하지 않고 그런 기분이실 때는 샤워를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씻고 나서 생각했을 때랑 씻기 전에 뭔가를 생각했을 때랑 씻고 나서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조금 더 너그럽고 편안하게 생각되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당신의 고독을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게 되게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다행이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생각되면서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남이 해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내가 나를 보듬어주고 내가 나한테 일단 먼저 힘이 돼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이가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받거나 외로워질 때가 있죠. 그럴 땐 당신도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자신만의 편안한 장소에서 솟아난 고독을 다독여주세요. 어떻게 보면 힘들 때는 감정이 다친 거잖아요. 뭔가 마음이 다친 거. 동물들이 몸이 아프거나 하면 안 먹고 어디 숨어서 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내 마음이 다쳤을 때 조용히 나만의 공간에서 혼자 좀 보듬어주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느끼는 이 고독, 내가 느끼는 외로움이 절대 나만 느끼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급격하게 이런 감정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많이 단절되고 많은 것들이 무인화되고 사람과의 교류가 많이 줄어드는 쪽으로 세상이 가고 있잖아요. 특히 밀레니얼 그리고 젠지, MZ세대에서 스스로를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 윗세대 분들은 아마 친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왜? 아무래도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친구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의 문제만이라고 보기에는 예전이랑 세상이 너무 다르죠. 한 10년 정도 전만 해도 혼자 식당에서 밥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혼자 밥 못 먹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혼밥이 흔한 사회죠. 하다못해 또 식당에서 혼자 먹으면서도 먹방을 켜놓고 보면서 나는 혼자 먹는 게 아니야 이렇게 위안을 받는다고 해요. 물론 이게 100% 사회 탓으로 돌릴 순 없지만 원격으로 하는 업무도 당연한 시대가 왔고 많은 것들이 정말로 사람이 없어도 돌아가는 일이 많다 보니까 점점 더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부담을 가지고 막 사람을 사귀러 나가야지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이제 내 미래에 대한 대책, 내 미래의 인간관계에 대한 대책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어떠셨나요? 에센셜리즘을 쓴 저자 그렉 맥카온의 신간 최소 노력의 법칙이었어요. 김미정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RH 코리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좀 재수없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항상 빠른 길, 그러니까 뭔가를 하다 보면 더 빠른 길, 안 해도 되는 일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다 배제하고 보고해야 하는 결과물을 만드는 편이었는데 결과물에 대한 불만, 피드백은 없었는데 옆에서 보면 제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면 일을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근데 동료들은 이 책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누군가 일을 쉽게 하면 심지어 본인이랑 상관이 없는 업무의 할당량 같은 게 배정이 이미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도 누군가 일 빨리 끝내거나 하면 자기 일이 더 힘들고 더 많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제 바로 직속 상사가 제가 일을 빨리 하는 걸 알게 되면 제가 쓰던 방법을 팀장님한테 알려주지 말라고 하고 저랑 제 상사는 제가 쓰던 방식으로 일을 빨리 해버리고 좀 넉넉하게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옛날 얘기라서 제가 항상 이렇게 사는 건 아니고요. 근데 확실히 회사가 좀 안 맞다고 느낀 거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불필요한 게 너무 많은, 그리고 오히려 일을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오래 하는 사람이 옆에서 보면 사람들이 막 와 진짜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치켜 세워주는 그런 문화가 되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결과물을 내놓고 과정은 남이 나를 지켜보지 않는. 그래서 코로나로 완전히 원격으로 일할 때 생산성이 최고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랑 이런 게 너무 편하고 누가 옆에서 막 지켜보거나 제 뒤를 지나다니지 않으니까요. 자랑으로 시작했는데 저 같은 분 사실 많을 거예요. 부당하고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일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래서 아마 좀 뭔가 회사의 꼰대 문화라고 하죠. 그런 게 좀 만연한 곳. 대신 막 좀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런 건 잘 돼 있는 그런 분위기의 회사랑은 진짜 안 맞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게 맞다고 지지해주는 책 내용이었어서 읽으면서 되게 위안을 받았어요. 쉬운 방법이라고, 쉬워 보인다고 그게 절대 복잡하고 그런 것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거죠. 무조건 그렇다기보다 열등하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을 항상 가지고 좀 모든 걸 간소화하는, 특히 매일 하는 일에서 절차를 하나만 줄여도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고, 시간이 얼마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도 그 과정을 줄인 것에서 오는 마음 편안함, 여유로움 같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 책에도 나온 이야기인데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바쁜 생활을 조심하라. 어떻게 보면 이게 바쁨을 위한 바쁨, 그런 걸 경계하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고, 많이들 겪으시는 번아웃을 방지하기 위한 좋은 조언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만사가 그리 어려울 필요는 없다. 미니멀리즘 철학이랑 되게 비슷하죠. 물건이 많을 필요는 없다. 진짜 없어도 다 사라지잖아요. 대신 그만큼의 공간과 여유로움, 마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 비우는 게 좋은 것처럼 업무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중에 버려도 될 게 있다면 정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어떠셨나요? 김세종 저자의 단순하게 사는 지혜라는 책이었어요. 스타벅스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뭔가 참 경건한 마음, 종교와 관련된 서적은 저는 특정 종교인이 아님에도 그냥 뭔가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당, 교회, 절, 뭐 이런 종교적인 장소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스페인에 있을 때 마드리드 시내에서 되게 시끄러운 말라자나라는 곳이 있었어요. 제가 또 하필 살던 곳도 거기였는데 되게 좋았지만 엄청 시끄럽고 좀 정신이 없기도 했거든요. 근데 또 거기에 좋았던 점이 작은 성당 같은 곳이 있었어요. 항상 오픈되어 있고, 그래서 그냥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싶을 때 그냥 들어가서 앉아있기만 하다가 나와도 되게 기분이 좋아졌던 생각이 나요. 참, 그리고 불교가 좋은 점이
모든 번뇌와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신기한 게 정말 생활이 엉망일 때, 그리고 뭔가 나를 괴롭게 하는 뭔가가 있을 때, 그게 신기하게도 항상 집착 때문이더라고요. 뭐가 됐든 집착에서 오는 괴로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들 한번 읽어주면 정신이 한번 또 쫙 차려지는 것 같아요. 법정 스님은 사람의 삶에 괴로운 것은 소유를 집착하는 비이성적인 열정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인생에 있어서 다가오는 것은 억지로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며 떠나는 것은 억지로 붙잡으며 괴로워하지 말고 보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짜 이 문장만큼만 매일매일이 돼도 인생에 괴로움이 있을까 할 정도로 참 많은 힘을 주는 문장인 것 같아요. 나를 또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나를 나답게 해주는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번뇌와 괴로움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다면 그게 혹시 집착은 아닌지, 혹은 내가 이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만약 그게 집착이라면 법정 스님이 하신 말씀 생각하면서 조금 내려놓는 것도 여러분을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어떠셨나요? 진 마티넷 저자의 불편한 사람과 뻔뻔하게 대화하는 법이라는 책이었어요. 김은영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펠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어그로를 막 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자극하는, 그러니까 뭐 논리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괴롭히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하는 사람을 트롤링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트롤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 그런 챕터가 있어요. 트롤에게 먹잇감을 조심하시오. 그러니까 가십이랑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럴 거리를 주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적인 면모가 굉장히 커서 뭐 계속 이러면 차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응도 그들을 기쁘게 한대요. 왜냐면 그런 반응이 자기들이 원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에 이 사람들이 그냥 휙 나쁘게 말한 거에 말려들면 또 착한 사람들이 말려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건데요. 막 설명을 하고, 그런 과정이 그 트롤들한테는 얼마나 우습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대단해. 그래서 그 구구절절 설명은 정말 상대방을 생각해서 배려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여기 나와 있어요. 트롤들은 주로 처음부터 모욕적인 말을 푸는 게 아니라 대화가 진행될수록 무리하게 변한다. 그러니까 이래서 초반에 딱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장만 봐도 느낌이 딱 오잖아요. 만약 처음 만난 사람이 느낌이 좋지 않으면 그냥 좀 자리를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굳이 정말 다들 이렇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마당에 벌써 이제 느낌이 좋지 않으면 굳이 내가 지금 모험을 이 사람에게 해야 하나, 그 새로운 장소에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저자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절대로 그들과 엮이지 말자. 그들의 도파민이 분출되게 하지 말자. 그 나르시시스트한테 하는 방법도 똑같잖아요. 그레이록이라고, 그러니까 회색돌 요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라고 하든 그냥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랑 시간을 더 쓰고 그 사람한테 내가 에너지를 더 투자하는 만큼 더 열받잖아요. 애초에 빨리 쳐내면 그냥 내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딴지를 건다고 거기에 일일이 다 반응을 해줘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굳이 여러분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한테까지 여러분이 기본적인 매너, 그러니까 인사를 하거나 뭐 안부를 묻는 정도? 그 정도 외에는 여러분이 뭔가를 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미 괴롭힐 사인 이런 걸 다 줬는데, 그럼에도 계속 나이스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계속 잘해주는 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가 먹이가 되는, 내가 자처해서 먹이가 되는 방법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 좋은 면이 있긴 하겠죠. 사람은 다 다면적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하루의 일과를 그렇게 보낼 여유가 있다면, 그리고 그게 정말 우리의 사명이라면 종교인이 됐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특히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한테까지 나이스한 사람?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지나가듯 그냥 지인 일 정도로만 남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굳이 계속 봐야 하는 사이라면요. 사실 이렇게 영원히 안 볼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잖아요. 크리스마스에 안 모이시는 가족들도 있겠지만 모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때 좋은 팁이 책에도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재료에서 시작하자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절에 모이면,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도 뭐 가족이 모이면 옛날 얘기 다 나오고, 이게 또 술에서 비롯되잖아요.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어요. 알코올 소비를 억제하자. 너무 현실적인 얘기가, 일단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옛날 얘기 꺼내면 안 되고, 특히 안 좋았던 일,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를 생각하래요. 긍정적인 기억을 나누는 거죠. 나쁜 얘기하는 것보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진짜 비밀 무기 같은 존재래요. 그러니까 뭔가 말싸움, 언쟁 이런 게 막 일어날 것 같으면 갑자기 우리 귀염둥이 고양이는 어디 갔을까? 우리 귀염둥이 강아지는 어디 있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화제를 바꾸고 진짜로 강아지나 고양이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상황이 안 좋으면 걔 데리고 빨리 산책 나가라고. 진짜 되게 구체적인 방법이죠. 근데 정말로 이거 생각해놓고 있으면 되게 도움 될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왜냐면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모두와 매일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많이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주 보는 친구보다 정보가 덜 업데이트돼 있고, 그래서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가족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되 항상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으라고. 어떤 대화거리가, 어떤 주제가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니까 술 자제하시고요. 혹시 크리스마스에 모이신다면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어떠셨나요? 편석한 저자의 나는 오늘부터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책이었어요. 시루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저자는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최대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치료법이라고 해서 무거운을 시작했대요. 저도 좀 목이 잘 나가는 편인데요. 확실히 막 친구랑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말을 많이 하거나 그날, 그러면 그 다음 날이나 좀 쉬어주지 않으면 진짜 목이 확 가더라고요. 그리고 내향인이라서 그런지 말을 많이 할수록 기가 빠진다고 하죠. 에너지가 막 다 빠져나가는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꼭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읽기 전에는 막스 피카르트 침묵의 세계 이런 책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훨씬 빠르고 쉽게 읽히는 그날그날의 단상 같은 책이었어요. 약간 트위터 글모음 같은 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쁠 때 재빨리 한두 장씩 읽으면 좀 기분 전환도 되고 마음가짐도 좀 새로 되고, 그리고 매일 내가 겪어왔던, 그리고 매일 곁에 있어서 소중함을 잘 몰랐던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요. 사실 무건이라는 건 뭐 딱히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히 방법이라기보다는 무건을 할 때 느꼈던 감정들, 이런 걸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이 되게 공감이 갔어요. 특히 뭐 대화할 때,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대화할 때 있잖아요. 뭔가 어떻게 보면 약간 언쟁이 될 때도 있고, 근데 그때 좀 잘못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기싸움인지 뭔지, 내가 처음에 왜 대화를 시작했지? 이걸 잊게 되면 대화도 끝이 안 나고 감정도 상하고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이 이긴 것이다. 마케팅 전문가 노희영 씨 책 보면 이런 걸 되게 잘하시는 분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원하는 게 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걸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원하는 걸 가지기 위해서 뭔가를 감내하고 오래 기다리고 참고 전혀 이런 거에 모멸감을 느끼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묵묵히 잘 기다리는 그런 태도에서 이게 프로페셔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 책에서도 결국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이 이긴 것이다. 이 말이 되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막 고요가 무섭고 외로움이 무서워서 떠든다. 맞다, 그렇지. 막 특히 불안할 때 말 저는 좀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에 또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떠들고 있다면 들어줘야 하는 이유다. 아, 이 말이 되게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렇구나. 내 친구나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뭔가 평소와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날이 있거나 좀 그런 날에는 차분히 들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사실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차분히 가만히 말 안 끊고 듣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저도 당분간 남의 말 잘 듣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말도 좀 줄이고요. 사실 말 안 하면 삶이 좀 편하잖아요. 좀 가십 같은 거에 덜 휘말리고 좀 차분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어떠셨나요? 리타 클리프튼 저자의 진짜 모습으로 승부하라 라는 책이었어요. 매일경제신문사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가면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임포스터 신드롬이라는 거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원제도 보면 Love Your Imposter예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딱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게 사실 너 그냥 원래대로 해, 평소대로 해. 네 본 모습을 보여줘.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 게 이거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진짜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않아야 될,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아야 될, 생각에서 끝났어야 될 거를 입 밖으로 막 내고 행동으로 하고 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참 너 자신이 되라는 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정말 많은 나 자신에 대한 공부를 끝낸 끝에 어느 정도까지 세상에 드러내야 하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내 안에 그냥 지켜야 하는 건지 나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이런 부분도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20대 때까지만 해도 막 감정에 따라 행동하거나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좀 귀엽고 어리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아 젊어서 그렇구나. 참 풋풋하네. 이렇게 좀 커버가 되는 게 있는데 나이별로 뭐 하는 행동, 나이별로 해야 할 과제 이런 걸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입장인데도 나이를 먹고 이제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앞에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나이가 있는 사람은 정말 그 나이가 더 든 만큼 더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일단 참고 즉각 반응하는 것만 피해도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안 말하면 막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말해가지고 큰일 나는 경우가 훨씬 나중에 생각하면 더 많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업무에 종사하든 내 스스로의 명확한 의식이 없으면 효과가 반감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어제 리뷰했던 책 나는 오늘부터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해서도 말에 관해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말을 할 때도 내가 목적이 없으면 진짜 횡설수설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진짜 친한 친구랑 심심해서 잡담 나누는 게 아니라 뭐 공적인 관계나 이런 사람들이랑 대화의 끝맺음이 있어야 하는 대화인데 내가 그 목표를 잊어버리면 특히 뭔가 협상을 해야 하거나 그럴 때는 진짜 큰일 나죠. 감정에 따라 말하게 되는 수도 있고요. 그 책에서도 그렇게 말했지만 이 책에서도 말하는 게 사람들한테 나이스해라. 저 윤도현 밴드 음악의 팬은 아니지만 윤도현 밴드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윤도현 씨가 결국 선함이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보상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카메라랑 녹음기 같은 게 다 핸드폰에 있으니까 뭐 학교에서건 직장에서건 부당한 게 도를 넘어서 진짜 거의 무슨 고문 수준인 그런 사람들이 아직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더 뚜렷이 남아서 처벌받기 좋은 그런 사건을 접하는 건 좀 마음 아프지만
진짜 좀 가해자들한테 엄격하게 벌을 내리고 그런 가해자들이 잡히는 건수 같은 게 확실히 예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겠죠. 이 책은 특히 여성이면서 리더 역할에 있는 분들이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이가 있는 분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자의 경험담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대충 예상은 하셨겠지만 아이 키우는 게 직장 일보다는 훨씬 힘들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참 일하시면서 키우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항상 생각하면. 그리고 감염증을 제가 처음부터 말했어야 하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공한 게 분명한데도 계속 내가 무능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망칠 것 같고 망칠 게 뻔하고 사람들이 막 내 본 모습을 알아챌 것 같고 잘하고 있음에도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증상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감정을 안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웃긴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성이 남성들보다 18% 높게 나왔대요. 감염증을 겪고 있는. 근데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의 성공이 사회에서 바라는 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자기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능숙하잖아요. 하루에 쓰는 단어 양만 해도 막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또 남성들에게는 자신감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효과 덕분이라는 이야기도 있대요. 뭐 어떤 성별의 퍼센티지가 높게 나왔던 이런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자신을 믿고 조금씩 지금처럼 계속 발전해 나간다면 그 발전된 성취감을 조금 더 즐기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 뜬금없지만 이 책을 보고 나서 미용실을 가야겠다. 제가 머리를 원래 스스로 잘랐는데요. 이 책을 보고 나니까 뭔가 머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헤어스타일이.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온 그 정리정돈 전문가가 이 저자 옷장을 정리해줄 때 마지막에는 이제 색깔별로 옷을 정리했다고 했잖아요. 그 말에서 되게 저도 괜히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원래 저는 그냥 종류별로 걸었거든요. 셔츠는 셔츠, 티셔츠끼리. 근데 그거 읽고 나서 괜히 저도 색깔별로 이렇게 분류해놨어요. 이미 옷을 많이 줄이신 분들은 과장 좀 보태면 30초도 안 걸릴걸요. 아직 많이 못 줄이신 분들은 색깔별로 정리하면서 기부할 거, 팔 거, 그리고 누군가에게 줄 거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크리스마스 이브 보내세요. 어떠셨나요? 후루카와 다케시 저자의 인생을 지배하는 습관의 힘이란 책이었어요. 권혜미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책이 있는 풍경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마지막에 얘기했던 이제 할당량, 그러니까 오늘 하기로 한 일이 넘어가면 더 하고 싶어도 딱 멈추는 거.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렇게 작업한다고 하잖아요. 딱 오늘 할 만큼. 더 하지도 덜 하지도. 정말 장거리를 잘 뛰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전 달리기 하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어렸을 때요. 지금은 잘 안 달려요. 근데 저는 장거리를 진짜 못했어요. 단거리에 비해서. 학교에서 그냥 학교 내에서 소규모로 여는 마라톤 대회 같은 거 한 적이 있는데 진짜 우연하게 제가 4등으로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장거리를 진짜 못하는데도. 근데 웃긴 게 제가 상이 되게 타고 싶었나 봐요. 그 트로피를. 정말 죽으림을 다해서 달려서 3등하고 있던 애를 넘어가지고 제가 3등이 돼서 트로피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도 좀 장거리는 정말 뭔가 보상이 주어져야지만 하는 저한테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당장에 주어지는 보상 그런 거에만 이제 신경을 썼던 거죠. 회사 다닐 때도 좀 그런 타입이었어요. 장기간의 프로젝트는 의욕도 떨어지고 재미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에 끝나거나 아니면 뭐 일주일 그 정도 단위의 프로젝트 자체 사이즈가 된 걸 좋아하게 됐고,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됐죠. 아, 이거를 계획을 잘 세우면 하나하나 작은 게 그 하루의 목표가 돼서 끝냈다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구나. 참 그런 당연한 걸 어렸을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이래서 계획을 잘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일본인 저자죠, 또 아키시의 나에게 맞는 미니멀 라이프에서도 나왔는데, 그분이 좀 워킹맘이면서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일을 세부적으로 착착착, 근데 또 아닌 건 또 많이 줄여가지고 되게 손이 좀 덜 가게 엄청 계획을 잘 세워놓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 책의 저자와 같이 15분, 대부분의 일을 15분 정도로 설정해서 끝내버리는 방법을 쓰고 계셨는데, 이 책에서도 나오니까, 그리고 저도 15분 설정하고 뭐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30분도 어떻게 보면 좀 길잖아요. 제 집중력이 한 번에 그렇게 가지 않더라고요. 15분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10분이 사실 제일 좋아요. 15분도 저한테는 조금 길더라고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뭘 해도 막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이어서이기도 하고, 정말 제가 몰입한 상태가 아닌 일들의 경우에는 참 10분 정도면 충분하다.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마인드. 지금은 이걸로 충분하다며 넘어가자. 완벽주의자가 돼서 막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그 다음엔 이제 아예 안 하게 되는 그런 사태를 방지하자. 이런 취지로 그런 챕터가 있었겠죠? 그냥 막, 아, 나 이거 안 해. 100% 아니면 완벽하지도 않은데 이걸 해서 뭐해? 저는 이건 좀 성격인 것 같아요. 저는 재혼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아무튼 저희 새어머니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스타일이 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새어머니가 어릴 때 제가 주방에 못 있겠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설거지가 쌓인 게 막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이렇게 아버지가 해놓으면 그걸 또 되게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다고. 도대체 뭐가 좋은 거지? 완벽하지 않아도 그때그때 해버리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그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위해 잔뜩 쌓아놓고 하는 게 나은 건지, 뭐 정답은 없겠죠. 그냥 스타일이 다른 건데, 참 이런 거 하나하나도 뭔가 같이 사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좀 약간 심각한 얘기하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옆에서 자면서 자꾸 코 고는 것처럼 숨을 쉬어가지고 되게 거슬리네요. 마이크에 막 잡힐까봐. 참 또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산으로 가는데요. 고양이는 밥그릇이 한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참 편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은 왜 이렇게 쓰는 게 많을까요? 컵도 있어야 되고, 솔직히 물을 유리컵에 마셔야 맛있잖아요. 커피는 커피잔에 마셔야 맛있고, 그래서 일단 커피잔, 유리잔, 물을 위한 거 그렇게 2개 있어야 되고, 밥그릇, 국그릇, 샐러드볼. 벌써 이제 고양이가 필요한 물그릇, 밥그릇 2개를 넘어섰죠. 얘는 옷도 양말도 신발도 필요 없고, 참 그냥 그래서 제가 동물들을 좋아하나 봐요. 뭔가 보면 되게 자유로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뭐 물건을 늘리고 싶을 때는 동물들을 생각하면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특히 옷이나 뭐 신발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은 딱 자주 입고 자주 신는 거 하나 외에는 불필요하게 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있는 도시가 크리스마스인데 날씨가 되게 흐려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다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셨나요? 댄 페냐 저자의 슈퍼 석세스라는 책이었어요. 한빛빛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부제가 50조 사업가의 대성공 원칙. 직감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열정은 쓰레기다라는 책을 쓴 스콧 아담스도 직감? 그러니까 뭔가 성공하기 전에는 그런 기분이 있다고 해요. 이거는 될 것이다. 그리고 그냥 열심히 하게 된대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껴보시지 않았나요? 뭔가 자신감 있게 너무 남들은 막 주저하는데 나만 뭔가 확신이 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그걸 끝까지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으면 정말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된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도 약간 뭔가 100%는 아닌데 될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게 덜 노력하게 되는 그런 거는 정말 또 신기하게도 확실하게 또 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스콧 아담스도 몇 개 망한 사업들에 대한 감정?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상하게 덜 노력하게 됐대요. 성공한 것들보다. 뭐 그러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닌데 참 신기하죠. 사실 이 책은 제목은 슈퍼 석세스긴 한데 제가 왜 읽었냐면 제가 남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많이 책을 읽고 해도 잘 변하지가 않고, 특히 제가 겪어보지 못한 일을 할 때, 그리고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막 주변 사람들이 막 밀어붙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을 때, 그때 특히 남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고 아닌 것 같다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막 주변에서 떠밀려서 막 하게 된 일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근데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이미 끝난 일이고 거기서 배우는 수밖에 없는. 근데 이런 책에서는 좀 남 신경을 쓰지 않는 법을 알려주잖아요. 방법을 알려준다기보다 신경을 안 써야 한다고 자신 있게 또 말해주니까 그냥 의식적으로라도 신경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막 힘들 때는 작은 일, 그러니까 추가되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나쁜 일이면 진짜 두세 배, 심지어 막 10배 넘는 감정으로 타격이 오잖아요. 다행히 연말은 좀 혼자 조용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 책에서 이 문장이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날그날의 업무에 관해서만 균형 있는 시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면 된다. 그날그날의 업무에 관해서만. 그렇죠. 오늘 업무만 생각하고 쓸데없는 생각은 좀 뒤로 넣어두려고요. 저는 이 책이 남성 사업가의 책이지만 여성분들한테 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에 비해서 약간 눈치, 공감 능력 이런 걸 좀 강요받고 자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주변 눈치를 보고. 그래서 두 걸음 나갈 거 한 걸음 나가게 되고. 근데 이 책에서 정말 좀 대차게 살아가는 느낌, 강단 있고 뭐라고 할까요? 대쪽 같은 삶이라고 하죠. 이 책이 어떻게 보면 딱히 여성을 꼬집어서 나온 자기계발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책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들보다 눈치를 좀 덜 본다고 알려진 남성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이렇게 남을 신경 쓰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그래서 뭔가 좀 혼자 자책을 하게 될 때, 나는 왜 이럴까? 나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에서, 누구나 이럴 수 있구나. 누구나 힘들어할 수 있고,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중서에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한테 좀 더 집중하고 직감을 믿고 당신이 내린 선택을 존중하고 믿어도 된다고 알려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내가 확신해가지 않는 일을 결정했다고 죄책감까지 가지면서 나를 이중으로 고통스럽게 하지 말자. 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이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 슈퍼 석세스. 본문에서는 대성공이라고 번역돼서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성공은 뭘까요?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마음으로 준비된 2022년. 이 책에서 말했듯이 실행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어서 미래가 오길 바라기에 행동하는 걸 겁내지 않는다. 우리도 충분히 생각해서 다가오는 2022년이 너무너무 기대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어떠셨나요? 크리스틴 포레스 저자의 무리함의 비용이라는 책이었어요. 정태영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흐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어렸을 때 봤던 동화책 때문인지 아니면 뭐 살면서 부당한 일을 겪을 때 억울함 때문인지 권선징악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사이다라고 하잖아요. 시원한 이야기. 반대로 이제 좀 갈등, 애매함, 답답함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고구마 먹는 것 같다. 고구마 먹은 것 같다. 고구마 이야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선이 이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사이다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못되고 나쁜 사람들이 승리하는 모습 보기 싫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 남을 짓밟아야 성공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싫더라고요. 분명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 요즘 세상이 이제 정말 세부적인 이야기까지 다 퍼져나가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래서 뭐 금전적으로 큰 성공을 했더라도 그냥 그것 때문에 마냥 존경을 하진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별로라면 사람 자체에 대한 존경은 없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분리되지 않은 사회라면 뭐 미국같이 사생활이랑 공적인 일이랑 분리해서 보는 사회가 아니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생활이 별로면 사회적으로도 좀 매장 당하잖아요. 정중함이 이기는 사회, 정중함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물론 능력이 대등하다는 조건에서요. 일을 못하는데 착하다고 막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또 그러면 그것도 나름 문제겠죠. 이 책도 또 집은 이유가 무례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을 알아서 도태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더 좀 가지고 싶어서, 그래야 좀 덜 억울하잖아요. 진짜 신기하게도 시간이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 이 책에서 보고 또 인상 깊었던 게 좋은 회사는 그냥 뭐 막무가내로,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게 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읽었던 나이키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납품업자가 되려고 해도 정중함, 뭐 나이스함 이런 게 그냥 부가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계약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정중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같이 일할 수 없는 거죠.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만 있다면 세상에 법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사실 한 사람이 다면적일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 규약 이런 게 없다면 좀 기분에 따라 행동하기도 쉽고 그 기분에 따라 행동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조건도 사실 불분명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딱 사내 규정 이런 걸로 있으면 회사 입장에서도 아무리 뭐 정규직 풀타임 사원이라도 해고할 수 있는 명분이 있고, 왜냐면 직원이 거기다 사인을 했으니까 지키겠다고. 근데 안 지켰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피해자도 안심하고 좀 기다리면 이제 그 사람은 자연히 해고되는 그런 상황을 보기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뛰어나지만 사람을 정말 괴롭혀서 진짜 심하면 동료 직원을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사건들 뉴스에서 종종 보잖아요.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정확하고 세부적인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규약이 있다면 되게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회사의 오너라면 내가 일일이 다 관여할 수 없잖아요. 모든 사건에. 그래서 정확하고 깔끔하고 누구나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규율을 서로 정중하게 지낼 수 있는 규칙을 정하면 매너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또 이런 이상적인 곳만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사실 안 그런 곳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또 책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무례한 집단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 이제 회사 외의 삶에 취미나 뭐 다른 활동들에서 에너지를 얻는, 그 나를 위로하고 나를 잘 챙기고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사람들과 밖에서는 최소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물론 운동도 빠질 수 없고요. 오은영 박사님 영상들 보면서 힐링 많이 되시죠? 오은영 박사님이 하신 이야기 기억이 나요. 어느 정도의 공격성은 필요한데 남을 먼저 막 공격해서 해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할 수 있게. 아닌 건 그거 아닌데? 너 나한테 왜 그래? 이 정도의 되받아침을 할 수 있는 공격성을
아이들에게 키워주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운동이라고 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항상 자기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있고 그냥 좀 삼켜버리고 참고 이런 게 습관화되신 분들은 머리로, 그러니까 의지로 뭔가를 바꾸려 하시기보다는 오은영 박사님이 추천한 것처럼 여러분이 평소에 흥미가 갔던 운동이 있다면 2022년에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되게 샤이한 느낌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사실 좀 내성적이 이런 사람들이 혼자 삭히는 게 많잖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인데 그 친구가 감정을 푸는 방법은 권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지역 대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르게 보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한편으로는 또 이 샤이한 친구가 얼마나 분노를 다 담아서 펀치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잠깐 혼자 추측으로 들고 아무튼 되게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참 뭔가를 털어놓는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그런 감정을 풀어놓을 수 있는 운동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누군가의 무례함 때문에 고통받으셔서 가끔 힘드시다면 일단은 되새기지 말고 떨쳐버려요. 우리 앞에서 읽은 문장처럼 어쩌다 형편없는 도시에 들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살 순 없죠. 그 감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어떠셨나요? 쓰기 편한 심플 수납법이라는 책이었어요. 즐거운 상상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책이 사실 무슨 무인양품 홍보용 책자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부 다 물건이 무인양품에서 나온 것들이 많아요. 이제 뭐 어디서 샀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편하기도 하고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파일을 정리하는 파일박스로 나온 걸로 프라이팬까지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양이 딱 맞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탁탁 넣어놓기. 그리고 책에서 나왔던 이렇게 정리하세요, 저렇게 정리하세요. 제가 읽었던 부분을 해결해주는 물건이 다 무인양품에 있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 강남역에 무인양품 매장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면 아시죠? 히노키 향? 일본 편백나무 향, 아로마일이 들어간 디퓨저 향이 온 공간에 막 기분 좋게 퍼져있던 기억이 나요. 딱히 무인양품 제품을 사야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해서 최대한 읽을 때 내용을 배제해서 읽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브랜드가 많고 사실 브랜드가 없어도 기본적인 디자인, 어느 한 군데만 딱 필요한 거는 아무 곳에서나 사도 괜찮잖아요. 근데 하나 뭔가 여러분이 확장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그러니까 아이 옷장을 지금은 3개가 필요한데 나중에는 4, 5개가 필요할지도 모를 때 그럴 때는 좀 믿을만한 브랜드? 믿을만하다는 게 뭐 비싸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내일 없어질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오래된 특히 오래된 브랜드 중에서도 그 제품이 더 이상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꾸준히 계속 나와서 이제 불안을 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또 이 카테고리에 맞는 게 무인양품 브랜드가 맞긴 하네요. 그래서 일본 미니멀리스트들이 애용하는 브랜드인가 봐요. 우리나라에는 자주 이마트 매장에 있는 자주라는 곳도 좋은 것 같고 사실 뭐 예전에는 막 외국 브랜드 매장이 들어오면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뭐 인테리어 용품뿐만 아니라 옷도 그렇고 한국 제품을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게 진짜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쓰기 편한 심플 수납법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그건 10명의 센스 있는 수납을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공유된 내용이었어요. 뒤에는 무인양품 제품별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와 있기도 하고 인스타그램으로 많이들 보시잖아요. 인테리어 인플루언서들 인스타그램 주소도 공유되어 있어요. 참고로 미니멀 노마드의 인스타그램 주소는 미니멀 노마드 _입니다. 그 밑줄 하나짜리 있잖아요. 미니멀 노마드 그 아이디는 누가 쓰고 있더라고요.
이 책에 나온 것 중에 주소가 좀 쉬운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인스타그램 주소가 MEGURI 숫자 4 메구리 4 이렇게 읽나봐요. 일본 미니멀리즘 책에서 인스타 주소가 소개되면 삭제된 경우가 많던데 이건 살아있어서 지금 확인했는데 되게 귀엽게 뭔가 극단적인 미니멀리즘은 아니에요. 근데 되게 집이 되게 아기자기하고 방금 무인양품 관련된 그런 수납 책을 읽어서 그런지 다음 무인양품 제품으로 막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가끔 혼자만의 생각에 막 빠지다가 이렇게 여러 사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살아가는 모습이 나온 책이나 이야기를 보면 다들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가정을 꾸리고 정말 참 귀엽고 이쁘게 살아가고 있구나. 너무 거대한 목표, 그런 걸 이루지 못했다고 그거에 다다를 때까지 매일매일 만약 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울함을 느끼거나 한다면 정말 그냥 내 손해구나. 하루하루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완전히 끝나버리기 전에 오늘부터 조금씩 정리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다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어떠셨나요? 폴 김 저자의 다시 배우다 리런이라는 책이었어요. 한빛빛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어떻게 보면 저자가 조종사가 되는 과정을 많이 담고 있어서 비행기에 관심이 없으면 재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읽은 많은 책들이 그렇듯이 충분히 여러분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나면 되게 마음에 불꽃 같은 게 살아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저도 계속 헬스장에 등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생각만 하던 이 저자도 계속 미루던 하지만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던 뭐 조종사가 되는 것과 헬스장 등록하는 건 비교할 수 없는 크기지만 그래도 작은 스텝, 베이비 스텝을 밟는 경험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헬스장을 바로 등록했어요. 저 달리기를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되게 좋은 곳도 있고 공원도 있고 이제 강 주변을 막 뛸 수도 있는데 상상으로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잖아요, 헬스장에서 뛰는 것보다. 그래서 저도 더 등록을 안 한 것도 있는데 일단 문제는 제가 덥고 추운 걸 너무 싫어하고 햇볕이 있을 때 막 뛰는 것도 싫고 밤에도 운동을 하고 싶은데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속에서 되게 무섭거든요, 솔직히. 아무리 막 시내에 사람이 많다고 해도 그냥 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본 뭐 이런 곳이면 모르겠는데 겉모습이 비슷하니까 아예 다른 인종이 주류가 되는 나라에서 굳이 위험을 일으킬 그런 상황은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대낮에도 좀 덜 부딪히려고 사람 잘 안 만나고 이러는데 밤에는 제 심리적 장벽이 밤에는 더하겠죠. 이걸 드디어 깨닫고 헬스장에서 차라리 안전하게 마음이라도 편하게 그냥 뛰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제 2022년이 오니까 작심삼일 1월 한 달 이런 이야기가 많지만 사실 그걸 하는 것만으로도 어디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새해에는 좀 음악 연습 이런 거 취미로 하는 거 되게 열심히 하고 싶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싶고 진짜 신기한 게 최근에 읽은 많은 책들에서 원래가 그래서 많은 책에 나오는 거겠죠? 운동량에 빠지지 않아서 실제로 또 기초 체력이 딸리면 여러분 그거 느끼셨나요? 짜증도 되게 쉽게 나요. 뭔가 왜냐면 힘드니까 이게 배고플 때 짜증나는 거랑 비슷하게 체력이 바닥나면 감정의 컨트롤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발전됐으면 좋겠고 뭔가 좀 안 지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22년에는 내면과외면 안팎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제 목표예요.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던
중요한 한 가지 조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가. 진짜 어떤 변명을 들이대도 안 하고 있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진짜 주변에 보면 정말 어떻게든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조건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적인 의견으로는 아이 저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해. 근데 해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몇십 년을 맴돌던 그런 일이 있다면 이번에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다못해 이제 구글에 그거 관련된 등록하는 거나 정보를 좀 찾아보는 것, 오늘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발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마음속에 또 남아서 내일의 행동을 더 쉽게 해줄 테니까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방법이 보이고 하늘도 돕는다. 심지어 열망이 느껴지면 모르는 사람도 나를 도울 때가 있다. 이거 한 번쯤 다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마음에만 간직하지 말고 꼭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